평소에나 아니면은 뭐 여드름 났을 때 그때 집에서 관리만 잘해줘도 충분히 여드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 시술을 꼭 받아야 할까 했던 분들 중에서 여드름 좀 고인물들을 위한 심화 과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본인이 막 응용해서 나한테 맞는 방법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드름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이게 스트레스고 얼굴 들고 다니는 것조차도 신경 쓰이고 그래요. 여드름 잘 안 나는 분들은 절대 공감 못 합니다. 저도 여드름 심하게 나고 피부 뒤집어졌을 때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편하지 누구 마주치고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당연히 뭐 사진 같은 거 찍기도 싫고 아마 되게 절박한 심정으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드름 없앨 수 있는 케어 방법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여드름 좀 고인물들을 위한 심화 과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본인이 막 응용해서 나한테 맞는 방법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드름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원인만 알면은 여드름이 나도 혼자서 딱딱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화농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흔하게 여드름 이렇게 하면 떠올리는 유형입니다. 처음에는 피부에서 좀 붉게 올라오고 약간의 통증도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요 가운데 하얗게 고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막 참지 못하고 짜버리는 그게 바로 화농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생기냐, 우리 모공에는 이 피지선이 딸려 있는데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명절에 고속도로 막히듯이 모공이 앞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모공 앞에서 피지들이 뭉쳐 있는데 피지를 좋아하는 여드름균이 증식을 하게 되면서 염증으로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성 여드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좁쌀 여드름, 주로 이마 요런 데에 오돌토돌 올라온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카페 같은 데에서 조명 같은 거 잘못 받으면은 오돌토돌한 거 엄청 잘 보이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럼 그냥 피부 자체가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런 좁쌀의 원인은 화농성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긴 한데 피지들이 모공으로 배출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공을 각질이 막고 있어. 그러면은 이 피지가 뽕긋하고 나와가지고 오돌토돌하게 보이는 겁니다. 화농성 같은 경우에는 과다 피지가 막혀서 그렇게 보이고 여드름균에 감염된 거다 이러면은, 좁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지가 모공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 각질에 막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여드름 원인을 알려드렸어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여드름이 뭐 한두 개 정도 나는 분들, 그리고 여드름이 뭐 4개, 5개 이상 꾸준히 나는 분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드름이 한두 개 정도 나는 유형, 평소에는 여드름 없이 잘 살다가 한 번씩 뭐 한두 개 이렇게 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평소에나 아니면은 뭐 여드름 났을 때 그때 집에서 관리만 잘해줘도 충분히 여드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좁쌀 여드름의 경우에는 각질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각질을 잘 없애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세안법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피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은 약산성이랑 약알칼리성 이런 클렌징 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피부가 평소에는 약산성 상태로 있는데 세수할 때 너무 뽀드득하게 되면은 우리 피부를 강제로 약알칼리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세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약알칼리는 무조건 나쁜 거냐?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화장품 회사에서 이걸 왜 만들겠어요? 약알칼리는 약산성보다 우리 피부에 있는 피지를 더 잘 세척해줘요. 각질을 정돈해주고 그 안에 있는 피지를 잘 닦아주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더 딥클렌징이 되는 거예요. 클렌징 폼 중에서 막 딥클렌징 된다 이런 거 표현 써있는 거 대부분 약알칼리입니다. 각질 정돈의 첫 출발을 이 약알칼리 클렌징으로 해주는 거고, 대신에 이거를 매일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저녁에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스킨케어를 할 때 파하 성분이 있는 토너를 사용해주는 거예요. 뭐 흔히 널리 알려져 있는 거는 뭐 아하, 바하 이런 게 있는데, 요것들보다 조금 더 저자극으로 각질을 정돈해줄 수 있는 성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하를 조금 더 선호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난 조금 자극이 있어도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싶어, 그런 분들은 약산성으로 세안한 날에는 바하 성분이 있는 토너 패드 이런 걸로 살살 닥토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한번 해주고 화학적으로 한 번 더 각질을 제거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찹찹찹찹 이렇게 흡토해주는 거는 파하 성분, 스페셜로 약간 닥토를 해주는 거는 바하 성분 이렇게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정말 딱 한두 개 정도 난 경우 있잖아요. 뭐 이마에 하나, 막 턱에 하나, 막 볼에 하나 막 이렇게 나 있는 거, 그렇게 있으면은 토너 패드로 하는 것보다는 에크린겔이라고 하는 약국에서 좀 쉽게 살 수 있는 연고가 있어요. 거기에 요 바하 성분이 2%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그 좁쌀 부위 거기에다가만 면봉으로 올려주면은 작은 부위, 요런 부위에 있는 좁쌀 케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화농성 여드름 관리하는 방법. 화농성 여드름도 결국에는 이 과다 피지 생성이 원인이기 때문에 좁쌀이랑 동일하게 일주일에 2-3번 정도 약 알칼리로 세안해주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스킨케어를 해줄 건데, 이때 레티놀 앰플 하나를 추가해보세요. 비타민 A 성분인데 피부에 각질 턴오버 주기, 쉽게 생각하면은
피부 재생 주기를 좀 단축시켜준다, 약간 스팀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피부가 좀 빨리 가고 새로운 피부가 새로 좀 빨리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레티놀 성분이 처음에는 이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고 나중에는 또 주름이나 모공 이쪽에서도 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각질층을 재생도 해주니까 피지나 여드름에도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 레티놀 앰플로 관리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레티놀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요거 관련해서 정리해둔 영상이 따로 있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빛이 없을 때, 그러니까 주로 저녁에 발라라,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는 웬만하면 바르지 말자. 그리고 또 좁쌀에 에크린 겔이 있다면 화농성 여드름에는 에크논 크림이 있습니다. 에크논 크림에는 항염이랑 항균을 해주는 성분이 있어서 이런 염증성 여드름에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드름 났을 때 관리하기 좋으니까 약국 가서 에크논이랑 에크린 이거 둘 다 일단 쟁여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여드름 4-5개 이상 꾸준히 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얼굴에 여드름이 있는 분들, 또 같은 자리에 계속 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뭐 각질 제거, 레티놀 이런 거 전부 다 하지 마세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특히나 염증성 여드름이 얼굴에 많이 나 있는 분들은 피부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 있고 장벽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각질 제거나 뭐 비타민 성분 이런 것들은 피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요건 병원부터 가세요. 이게 무책임한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책임감 있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드름이 나는데도 집에서 해결하는 경우 피부 영상 찾아보고 이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피부과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여드름 약에는 크게 2종류 정도로 나눠지는데 피지 조절제랑 여드름 항생제 이렇게 있어요. 뭐 유명한 거로는 뭐 이소티논, 로아큐탄, 뭐 로이탄 뭐 요런 게 피지 조절제고, 대신에 좀 부작용이 심하다. 이게 왜냐면 온몸이 좀 건조해지거든요. 심지어 이 머리까지 좀 푸석해져서 이 약이 안 맞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나 이거 너무 피부 건조해지고 부작용이 좀 심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항생제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이 여드름 피지 조절제가 확실히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 잘 조절해가면서 의사분들이랑 상담을 받아가면서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피지 조절제라는 거는 몸에서 나는 그 기름들 이런 거를 다 억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건조해질 수가 있다. 그렇다고 스킨케어가 그럼 안 중요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 여드름에 좋다고 광고하는 화장품들 골라서 바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분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성, 수부지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을 텐데, 수분감은 빵빵하게 채워줄 수 있고 보습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킨 로션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유수분 밸런스를 잡으면서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드름 고인물을 위한 심화 과정인데, 첫 번째로는 이 깊은 여드름, 이게 만져졌을 때 피부 안에서 좀 딱딱한 것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런 거는 화농성 여드름보다 더 깊은 곳에서 피지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짜면 안 됩니다. 뭐 사실 짜려고 해도 짜지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 짜려고 하면은 그거 흉터로 남는 거예요. 가만히 둬도 없어지긴 하는데 점점 통증도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 가서 염증 주사나 약을 처방받는 게 깊은 여드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지 낭종, 이거는 좀 일반적인 여드름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깊은 여드름처럼 만져지긴 하는데 그게 좀 오래 가는 경우 있죠. 그런 건 내가 좀 뭔가 판단하지 말고 병원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피지 낭종이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좀 불필요하게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수술 이후에 볼록 튀어나오는 켈로이드 흉터라는 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낭염, 이거는 여드름이랑 좀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여드름보다는 고름이 조금 더 맑은 느낌? 근데 이거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면도하고 나서 아니면은 뭐 수염 레이저 제모하고 나서 그때 좀 모낭염이 나는데 그게 모낭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눈썹 정리 좀 자주 한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눈썹 주위에도 모낭염이 나는 분들 있거든요. 뭐가 났는데 이런 모낭염 같다 그러면은 제모할 때 주는 그 연고 있어요. 그걸 발라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없어져요. 근데 그 연고들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일리하게 바른다 이런 느낌보다는 며칠 안으로 끝내야 돼요. 뭐 약국에서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뭐 에스로반 연고 요런 걸 발라도 되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항생제 연고니까 자주 바르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낭염이 났을 때 바르는데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모낭염이 없어질 때까지는 바르세요. 근데 항생제라 내성이 생긴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그 정도 안으로 끊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골드 PTT, 이 여드름 관련해서 피부과 시술을 추천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아무래도 비용도 비싸기도 하고 피부과마다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여드름 시술을 꼭 받아야 할까 했던 분들 중에서 피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생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게 골드 PTT라는 겁니다. 이게 작은 골드 입자를 피부 속에 흡수시키고 피지선에 들어간 골드에 레이저를 쏴서 과다하게 된 피지선을 정상화해 주는 거예요.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은 한 3-4개월 정도까지는 개기름 폭발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하는 게 좋다. 여드름 피부는 특히나 스킨 로션을 좀 잘 골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스킨 로션이 나한테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띄워드린 영상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